건강하게 삽시다 웰빙 토크. 네, 앞서서 C형 간염에 대한 전문가 의견도 들었습니다만은 이맘때쯤이면 송년회다 해서 밤마다 술자리를 전전하는 분들 참 많으시죠. 문제는 간이 남아나지 않는 이 시기 내내 고생하는 분들이 꽤 많다는 것이죠. 그래서 웰빙 특허 오늘은 송년회 건강관리 방법 알아봅니다. 자생한방병원의 김용 원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12월 한 달 네. 뭐 술독에 빠져 산다 이런 사람들 많이 있는데 송년회 모임 때문이죠. 원장님도 그런 상황입니까? 아무래도 12월이다 보니까 뭐 마무리하는 때 뭐 송년 여기저기 뭐 동창회다 송년회다 많이 모임이 있습니다. 네. 저도 어제 8시에 부랴부랴 네. 끝내고 뭐 피할 수 없는 송년회 갔더니 네. 뭐 후레 세 잔이라고 벌컥벌컥 마셨더니 오늘 목 상태가 별로 안 좋은 것 같습니다. 원장님도 술 때문에 고생한 적 많으시죠? 예. 뭐 저도 뭐 그 술을 잘 먹는 체질이 아니어가지고요. 술을 먹게 되면 저도 그 다음 날 막 머리가 많이 아프다든지, 네. 뭐 속이 쓰리다든지 이런 경험을 좀 많이 하게 됩니다. 네. 이제 좀 간격을 두고 술을 마셔야 되고 네. 간을 좀 쉬게 해야 되는데 네. 잘 그러지 못하는 상황이 많아서요. 이렇게 술을 마시다 보면 하루 종일 피곤하고 속이 더부룩하고 숙취가 점점 심해지고 이런 분들이 많다고 하는데 왜 그렇게 피로감이 올까요? 예, 먼저 이제 술에 대해서 이제 한의학적으로 좀 먼저 얘기를 하면요. 네. 술은 백약지 장이라고 해가지고 백약, 그러니까 100가지 약 중에서 으뜸이라고 할 정도로 원래 약으로 쓰였습니다. 술이 약이었습니까? 예, 그래서 우리가 의학할 때 의자에 보면은 술 주자가 들어갑니다. 그러네요. 옛날 한약이라든지 이런 쪽에 좀 술 주자를 많이 사용을 하고요. 그러니까 양기를 북돋는다든지 몸에 차가운 것을 좀 따뜻하게 한다든지 소화기 계통을 좀 따뜻하게 해서 소화에 도움을 주고요. 어혈을 푼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교통사고를 당했다든지 어떤 타박을 입었을 때 응어리를 풀어주는데 굉장히 작용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또 술을 먹으면 좀 정신이 조금 이렇게 좋아지는 것처럼 이제 근심이라든지 두려움이라든지 노여움 같은 거를 많이 해소를 합니다. 근데 이 동의보감에 보면은 술을 석 잔 이상 마시면 질병을 일으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연말 연시에 이렇게 석 잔 이상 과음을 하거나 폭주를 하게 돼서 그리고 또 이제 늦은 시간까지 안마해도 이렇게 먹게 되니까 수면에 영향을 많이 미치니까 이게 술을 먹게 되면은 그 다음에 숙취라든지 피로감이라든지 이런 걸 많이 가지게 됩니다. 네, 술이 약이다. 네. 뭐 이것도 술을 적당히 먹을 때 얘기지. 네. 우리나라 참 음주 문화가 또 그러기 쉽지 않죠. 자, 그럼 술 마실 때 그나마 덜 고생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예, 일단은 술 마시기 전에 간단하게 식사를 하시는 것도 굉장히 좀 중요하시고요. 네. 뭐 안주로 뭐 치즈나 두부, 고기, 생선 같은 걸 섭취를 해서 간 세포라든지 재생력을 높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네. 저는 어차피 술을 마실 거라면 그래도 좀 궁합이 맞는 그 안주를 먹는 것도 괜찮을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맥주를 많이 먹게 되면 우리는 치맥이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치킨과 맥주를 많이 먹게 되는데요. 그거 안 좋다는 사람도 많아요. 많이 있는데 전문가들이. 한의학적으로 보면은 맥주는 차가운 성질의 네. 술입니다. 그리고 닭고기는 뜨거운 음식입니다. 그래서 원래는 맥주하고 치킨은 잘 맞는 궁합입니다. 근데 그래요? 적당히 먹으면 좋은 건데 그게 많이 먹어서 이제 문제가 되는 거고요. 네. 또 이제 소주라는 거는 이제 뜨거운 술입니다. 소주는. 그래서 소주 같은 경우는 우리가 해물탕이라든지 골뱅이라든지 이런 걸 좀 많이 먹는데요. 그러니까 해산물이라든지 이런 거는 차가운 성질의 음식이기 때문에 곧 이왕이면 드실 거라면은 뭐 맥주에 치킨이라든지 소주에는 해물탕이나 뭐 이런 그 차가운 음식을 같이 곁들이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뭐 맥주, 소주 얘기하셨는데 네. 양주도 있고. 네. 자, 어떤 술을 마시느냐 이것도 상당히 영향을 주겠어요. 네. 이거는 제가 좀 한의학적으로 조금 얘기를 좀 드리면은 이제 우리가 보통 사상인이라고 해서 태음인, 소음인, 소양인, 태양인을 보통 얘기를 하는데요. 네. 이 체질적으로 이 체질에 따라서 약간 술이나 이런 게 맞는 게 약간씩 좀 다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네. 우리가 이 태음인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술을
가장 잘 마시는 체질입니다. 네. 그래서 술에 잘 취하지 않는 그런 분들인데요. 이분들은 간 기능이 좋고 좀 과음하기 쉬운 체질이기 때문에 이런 분들은 또 술이 소주가 좀 잘 맞습니다. 그래서 소주하고 이제 뭐 우리 뭐 두부라든지 쇠고기라든지 이런 거를 안주를 삼아서 드시면 태음인들 같은 경우는 좀 도움이 좀 많이 되실 거고요. 소음인은 술을 잘 못 먹는 체질입니다. 보통 여자분들이 많이 가지고 있는 체질이 소음인이 좀 많으신데요. 그 몸이 차갑고 기가 약하고 부족한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분들은 술을 드시더라도 탁주, 우리 막걸리라고 하는 술을 그 이왕이면 이렇게 드신다고 하면 선택을 한다고 하면 좀 좋으시고요. 이때는 이제 소음인들한테는 닭고기라든지 네. 감자라든지 이런 그 음식의 안주가 많이 좀 적당하게 좀 좋습니다. 그래서 태양인 같은 경우에는 좀 많지는 않지만 우리 차가운 청주, 네. 청주가 좋고요. 우리 몸이 뜨거운 이 소양인들 같은 경우에는 맥주가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리고 안주로는 차가운 오이 같은 게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된다고 합니다. 제가 원장님하고 한 두 차례 술을 먹은 네. 경험이 있는데 네. 저는 무슨 인입니까? 아, 저는 제가 개인적으로 봐서는 약간 소양인 쪽에 가깝다고 저는 봅니다. 그런데 이 네. 술을 잘 먹는 체질이 이게 몸에 좋은 겁니까? 결국 그것 때문에 몸을 더 상하는 건 아닌지. 그러니까 뭐 태음인 같은 경우에는 차라리 네. 술이 안 받았으면 하는 분들 있잖아요. 아니 뭐 그러는 분들도 있지만 네. 태음인 같은 경우에도 술을 잘 해독하고 이렇게 간이 워낙 그 강하신 분이기 때문에 네. 그 체질이기 때문에 술을 잘 먹는데요. 태음인도 조심하셔야 되는 게 그 건강을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게 이제 워낙 과음이나 폭주를 많이 하게 되면 지방간이라든지 간이 또 쉽게 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체질이 뭐 강하다고 해도 어느 정도 세월이 흐르고 이렇게 하면 그거를 해독할 수 있는 능력이나 이런 거는 당연히 떨어지게 돼 있습니다. 네. 그래서 폭주하고 과음은 당연히 조심하셔야 되는 그 부분입니다. 자, 우리 술 문화의 가장 독특한 게 네. 해장술이 있다는 것. 네. 또 오죽하면 해장국도 있겠습니까? 네네. 자, 그런데 이 해장이라는 게 네. 몸에 과연 좋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예, 뭐 해장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그 술을 마시게 되면 우리가 가장 이제 떨어지게 되는 게 수분이라든지 이런 게 많이 떨어지게 돼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수분을 뭐 섭취를 하시는 것도 굉장히 도움이 되시는 거고요. 그 우리가 비타민이라든지 이런 걸 섭취를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서 해장이라는 거는 속을 좀 편하게 하는데 도움을 되는데요. 이것도 약간 체질별로 약간 좀 다르게 하면 훨씬 더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보통 태음인들 같은 경우는 우리가 많이 먹는 칡차, 네. 칡차 같은 거를 많이 드시면은 해장에 조금 더 도움이 되시고요. 네. 그다음에 그 소음인들은 몸이 차갑기 때문에 우리가 홍삼 절편이라든지 인삼이라든지 인삼차 같은 걸 이렇게 드시면 좀 해장에 조금 더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리고 소양인 같은 경우에 우리가 많이 먹는 그 북엇국, 네. 북엇국이라든지 배춧국, 그다음에 오이국 이런 거를 이렇게 체질별로 이제 선택을 해가지고 해장을 하면 도움이 되는데요. 이제 좀 주의하셔야 될 부분이 이제 그 해장을 한다고 해서 우리가 사우나를 많이 가지 않습니까? 바로 네. 이제 해장을 한다고 해서 바로 사우나를 많이 가는데 술이 완전히 깨지 않은 상태에서 땀을 너무 많이 흘리거나 이렇게 하는 경우에는 심장이 약하거나 심장에 무리가 가시거나 이제 혈압이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네. 오히려 심장에 무리를 줘가지고 오히려 중풍이라든지 심장 질환이라든지 이런 걸 일으킬 수 있으니까 사우나 같은 경우는 조금은 좀 주의를 하셔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사우나 갔다가 정말 그 치명적인 불의의 사고를 당하는 사례가 여러 차례 있었죠. 네. 자, 그런데 이렇게 음주 후에 이 커피가 좀 많이 땡깁니다. 네, 이 술이 깨는 것 같다. 뭐 네. 이런 얘기도 하고요. 네. 이거 좋은 습관입니까? 그 음주 후에 카페인은 오히려 탈수를 조장을 하기 때문에 오히려 더 몸에는 좀 해롭다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카페인 때문에 내가 잠시 이제 각성작용이 있어서 굉장히 도움이 될 거라고 얘기를 하지만 오히려 몸에는 탈수를 더 일으키기 때문에 그거를 자주 드시는 것보다는 차라리 칡차라든지 아까 체질별로 좀 선택을 해주시는 게 좋고요. 그 우리가 집에서 많이 사용하는 그 진피라고 하는 그 귤 껍데기를 말려서 그 차처럼 드시는 게 오히려 더 도움이 되시라고 봅니다. 또 한 가지는 이렇게 술을 많이 먹고 이제 복깬다고 그러고 그걸 도저히 참을 수 없어서 이 토를 하는데 토를 하면 좀 개운한 느낌?
예. 이게 제정신이 돌아오는 느낌 이런 걸 봤는데 이게 괜찮은 겁니까? 구토로 술을 깨려고 하는 거. 그러니까 이거는 굉장히 위험한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이게 그 가장 위험한 게 뭐냐면 가장 위험합니다. 예, 가장 위험한 그 부분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이게 술을 깨기 위해서 일부러 구토를 하면은 그 내용물을 다 내므로써 시원함으로써 이게 오히려 더 각성작용이 있다라고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네. 그 위산이나 이런 게 역류를 하기 때문에 우리 식도라든지 이 소화기 계통의 그 위쪽에 있는 그런 부분들을 상당히 염증을 많이 일으키게 합니다. 네. 그래서 굉장히 좀 위험한 그 방법이라고 봅니다. 이 부분은. 네. 네. 오늘 여러 가지로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도 술 내일도 술인 분들 힘내시고 관리 잘하셔서 건강한 연말 보내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자생 한방병원 김영 원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자, 이제 자.